먼 동쪽의 산 위에 자리 잡은 왕국이 있었습니다. 이곳의 이름은 룬드라 왕국이었으며 석회암으로 만든 거대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 왕국을 다스리는 왕의 이름은 라즈였고 그는 이미 40년 이상을 혼자 통치해오며 자신의 고집만을 법으로 삼고 살아왔습니다. 라즈 왕의 마음은 오래된 대리석처럼 굳어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웃음이라는 감정이 거의 드러난 적이 없었습니다. 궁전의 모든 것이 그의 엄격한 명령에만 따랐으며 신하들은 그의 앞에서는 숨을 죽이고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는 혼자 식사하고 혼자 산책하고 혼자 생각했습니다. 어떤 신하도 어떤 친척도 그의 진심에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먼 서쪽의 세에즈 나라에서 한 여인이 아이들을 데리고 왕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소아였으며 그녀는 음악과 춤 그리고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는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왕국의 교사로 초대받았으며 왕의 궁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왕은 처음에 이 낯선 여인을 심하게 무시하려 했습니다. 소아가 궁전에 처음 들어섰을 때 라즈 왕은 그녀를 흐릿한 눈으로 한번 바라봤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도 않았고 그녀가 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궁전의 신하들도 이 낯선 여인을 따뜻하게 맞이하지 않았으며 일부는 그녀가 불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궁전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왕의 냉정한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소아는 왕실의 딱딱하고 질식할 듯한 규칙들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허락 없이 금지된 정원에 들어갔고 왕의 아이 제자들과 함께 웃으며 자유롭게 뛰어놀았습니다. 신성한 식탁에서 그녀는 손가락으로 쌀을 집어먹는 방식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었고 공식적인 궁전의 복도에서는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었습니다. 처음에는 왕이 심하게 화낸 이 모든 행동들이 점차 답답하고 어두웠던 궁전에 생기와 활기를 불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신하들조차도 모르게 소아의 웃음소리를 듣기 위해 일을 멈추고 아이들의 행복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왕은 자신도 모르게 소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처럼 보였습니다. 왕이 저녁 산책을 할 때 정원에서 소아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가 들려주는 이야기들은 왕이 평생 들어본 적도 상상해 본 적도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먼 나라의 시골 마을에서 자라난 것이고 가난하지만 행복한 사람들의 삶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사람들이 서로를 돕고 사랑하는지, 어떻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강했으며 그녀의 눈은 깊은 지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왕은 점점 더 자주 저녁 산책을 나갔고 항상 같은 장소에서 소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서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그 이야기들이 왕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잠자고 있던 감정들을 깨워주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진정한 인간관계 없이, 진정한 사랑 없이, 진정한 이해 없이 살아왔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왕실의 예절과 엄격함 속에서 왕은 자신의 가슴을 잠가버렸고 그 열쇠를 절대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소아와 그녀의 아이들 곁에 있을 때만 왕의 얼굴에 진정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희미한 미소였지만 날이 갈수록 더욱 따뜻하고 진심 어린 것이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왕국의 귀족들과 신하들은 변화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변화는 눈에 띄게 드러났고
이는 궁전 전체에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귀족들의 회의실에서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왕이 약해지고 있다. 저 여인이 왕을 타락시키고 있다. 왕국의 전통이 무너지고 있다. 원로 신하이자 왕의 자문관인 드라비드는 특히 소아를 증오했습니다. 그는 오래된 방식이 최고의 방식이라고 믿었으며 변화란 곧 멸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드라비드는 다른 귀족들을 모아 왕에게 강하게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들은 왕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간청했습니다. 폐하시여, 이 여인이 궁전에 머물 수 없습니다. 그녀는 우리의 규율을 파괴하고 아이들에게 위험한 사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반드시 왕국을 떠나야 합니다. 왕국의 대제사장도 함께했습니다. 신성한 규칙들이 위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의 노여움을 사를 것입니다. 이 순간 왕은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권력을 유지하고 신하들을 만족시키며 수십 년의 전통을 지키는 길, 아니면 사랑과 변화를 선택하고 그로 인한 모든 결과를 감수하는 길 중 하나를 골라야 했던 것입니다. 왕의 얼굴은 고통스러워 보였고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왕은 그날 밤새 혼자 궁전의 높은 탑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탑의 창문에서는 도시의 불빛들이 보였고 별들이 밤하늘에 산란하고 있었습니다. 왕은 자신의 인생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왕의 아버지는 엄격한 왕이었고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약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왕은 그 아버지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랐고 자신도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고 왕은 강력하고 안정적인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얼어붙었습니다. 왕은 일어나 탑의 끝에 가서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아래로 펼쳐진 왕국은 그의 명령에 완벽하게 따랐지만 그곳에는 웃음이 적었고 행복이 드물었습니다. 신하들은 왕을 두려워했지만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왕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얻은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니 결국 외로움뿐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수십 년의 외로움,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깊은 고독, 그리고 자신의 진심을 알아줄 사람이 없다는 비의 말입니다. 새벽빛이 물드는 하늘이 점점 더 밝아올 때 왕은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왕국의 모든 규칙을 바꾸겠다는 거창한 결정이 아니라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마음을 바꾸겠다는 결정이었습니다. 왕은 평생 만든 갑옷을 벗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왕은 탑을 내려와 소아를 찾아갔고 궁전의 정원에서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왕은 자신의 진심을 전했습니다. 소아, 나는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소아는 왕의 말을 듣고 깊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쁨의 눈물도 슬픔의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깊은 연민과 이해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왕이 수십 년 동안 얼마나 고통받았을지를 이해했고 그의 변화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소아는 왕의 손을 잡고 부드럽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나는 당신의 왕국에 남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모욕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왕의 얼굴은 절망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는 소아에게 자신과 함께 남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변할 것이고 왕국도 변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소아는 왕의 머리를 부드럽게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 왕국을 조금 더 따뜻한 곳으로 바꿀 수 있다면, 그리고 당신이 자신의 마음을 다시 배울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소아의 말은 왕에게 또 다른 깊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사랑이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는 진리, 그리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주는 것이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깨달은 말입니다. 소아는 결국 그녀의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아침 왕은 그녀와 아이들을 성문까지 배웅했습니다. 왕의 뒤에는 궁전의 모든 신하들이 조용히 따라왔습니다. 어떤 신하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아가 탄 마차가 성문을 빠져나갔을 때 왕은 그의 검을 들었고 그것을 지면에 꽂았습니다. 이것은 전쟁이나 변화의 신호였습니다. 왕은 선포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왕국은 변한다. 과거의 엄격한 규칙들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살 것이다. 신하들은 놀랐고 일부 귀족들은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왕의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그 후 몇 개월에 걸쳐 왕국은 놀랍게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과거의 가장 억압적인 규칙들을 하나둘 폐지했고 신하들과 평민들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었습니다. 궁전의 정원들은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었고 계급과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왕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악과 춤이 울려 퍼지는 축제가 매년 열리게 되었으며 이곳은 웃음이 많은 장소가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왕이 이제 신하들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궁전을 둘러다니며 사람들과 대화했고 그들의 근심을 들었으며 그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왕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왕국의 사람들이 왕의 곁에 있었고 이제 왕도 비로소 그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왕의 얼굴에는 이제 자주 미소가 떠 있었고 그의 눈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왕국은 동쪽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왕들은 라즈 왕국의 번영이 신기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왕은 때때로 궁전의 탑 창문에서 동쪽 하늘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곳 어딘가에 세에즈 나라의 언덕 위에서 소아가 살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왕은 소아에게 편지를 보냈고 그녀는 가끔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그 편지들에는 그녀의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고 왕국의 변화가 좋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왕국의 이야기는 먼 곳까지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왕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한 명의 여인이 한 왕의 마음을 바꿀 수 있었을까? 답은 단순했습니다. 그녀는 왕을 강제하지 않았고 판단하지 않았으며 오직 그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었을 뿐입니다. 왕은 마지막으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왕의 힘이란 명령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여는 것이고 가장 큰 부의 형태는 금이나 보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사랑과 신뢰를 얻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소아와의 만남이 아니었다면 왕은 영원히 그 진리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왕은 남은 생을 감사함으로 살았고 그가 다스린 왕국은 오랫동안 평화롭고 행복한 나라로 기억되었습니다.